대표님, 25년 회계 결산 제출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은 저희 국회 회계팀에서 직접 현장을 보며 모아온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결산서 처리 사례 4가지입니다. 기관에서 직접 회계를 관리하시는 대표님, 혹은 외부 업체에서 위탁하고 계신 대표님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혹시 장기한 급여 수익과 가산금을 결의서에 입력하실 때 분할 없이 통째로 다 넣고 계신가요? 에이, 어차피 들어온 돈인데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님 기간의 인건비 비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무섭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하는 법정 인건비 비율의 공식을 보시면 인건비 비율은 장기왕 수입, 가산금 같이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을 분모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가산금 같은 것들은 인건비 비율에서 사실 빠져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입력하는 사람이 이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분모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크지 않은 돈인 것 같지만 모아두면 분모가 몇 천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반영되지 않는 항목까지 부모채 덩어리 넣어버리면 당연히 그만큼 부모가 커지면 인건비 비율은 낮아지겠죠. 실제로는 인건비 비율을 맞춰서 충분히 지출을 하셨는데도 회계 처리 실수 하나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몰라서 법정 비율을 못 맞춘 기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월급이나 인건비를 더 주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것도 1,000만 원 넘게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건 기관의 명백한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결의서를 확인해 보세요. 장기왕 수입과 가산금 수입이 인건비 반영과 미반영 세목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표님, 희망임에서 지출 결의서 입력하실 때 상대 계정이라는 거 제대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상대 계정은 단순히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출이 어떤 수입원에서 나온 지출인지, 어떻게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인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걸 목적에 맞게끔 딱딱 맞춰주셔야 제대로 된 회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생계비 지출, 어르신한테 드리는 식사, 직원들한테 주는 이 식사라면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이나 식재료비 수입, 어르신들이 내는 그 식재료비 수입, 직원들이 내는 직원 식재료비 수입에서 나가야 되겠죠. 인건비, 급여, 수당, 사대보험, 퇴직금 같은 거라면 공단에서 들어오는 장기왕 급여 수입이나 가산금 이런 거에서 나가야 되겠죠. 원금 상환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차입한 금액이니까 기타 차입금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지출의 목적이 맞는 수입원을 매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을 했을 때 이걸 매칭을 하고 제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당연한 내용인데 잘못 잡으시면 나중에 장부 전체가 꼬이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장기한 기간은 대표님이 제출하신 예산을 기준으로 지출을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대로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력하는 사람이 상대 계정을 입력하지 않아서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 계정을 제대로 잡았는지, 위탁업체가 상대 계정을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지금 메모해 두세요. 우선 희망이용 시스템에서 인사회계, 회계관리, 회계장부, 기타 장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출 계정대 세입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상대 계정이 어떻게 잡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내역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적에 맞는 상대 계정 선택, 투명한 회계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결산서 작성하실 때 임직원 보수일람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임직원 보수일람표에서 혹시 시설장님 성함 옆에 퇴직 적립금 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이면서 시설장인 분은 퇴직금을 적립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인 대표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 관장하는 사용자, 경영주입니다. 내가 나를 고용한 게 아니니까 나에게 퇴직금을 줄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결산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면 제대로 입력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요. 전년도 2월금 처리를 완벽하게 하시면 25년 회계 마무리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셔야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5년 12월 31일자 통장의 최종 잔액을 회계 담당자가 확인을 했나요? 위탁을 했다면 대표님한테 물어봤나요? 이 금액을 26년 1월 1일자로 넘길 때 전년도 2월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장 사용 방식에 대해서 입력 방법이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식재료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는 기관이라면 고민할 거 없이 전액을, 왜 식재료비 통장은 그대로 통장에 있을 거고, 식재료비 통장에,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 통장에 있을 거니까 전액을 전년도 2월금 운영비로 잡고, 식재료비 통장에 있는 것은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로 이렇게 나눠서 잡으면 깔끔하겠죠. 하지만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까지 함께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식재료비 전년도 2월금과 운영비의 전년도 2월금 금액을 정확히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지 제대로 된 결산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넣으시면 나중에 결산할 때 추후에도 또 매년 이게 쌓여서 정말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럼 식재료비 2월금은 얼마를 잡아야 할까요? 공식은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어르신한테 들어오는 식재료비 수입이 있겠죠, 1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들어오는 식재료비 수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 식재료비 수입인데, 거기서 어르신한테 제출한, 직원들한테 지출한 생계비, 그러니까 식사 비용을 빼면 그 차액이 바로 남은 금액이죠. 이게 전년도 2월 금액, 바로 잡아야 될 금액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는 차액을 운영비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말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통장을 더 만드셔서 식재료비는 식재료비대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군구에서 회계 부정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 이거 분리를 제대로 못해서요. 대표님, 회계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사례 중에 우리 센터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돼요. 영상을 보고서 따라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회계를 직접 하신 대표님들은 영상을 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당장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위탁업체에 맡겨두었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확인했을 때 4가지 중에 단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당장 회계업체를 바꾸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혼자 확인하기 어렵거나 장부 정리가 막막하시다면 저희가 대표님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회계업체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국회의원 이용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저희가 언제까지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